그것이 러시아가 항상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큰 이점이었습니다. 거의 무한한 병력 공급이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병력과 물자가 러시아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군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이를 확실히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대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러시아 군인 지망자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이점도 사라졌습니다. 푸틴의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이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 전쟁 붕괴의 실시간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푸틴은 러시아가 작은 국가를 무너뜨릴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특별 군사작전이 저지당하고 빠른 정복이 될 것 같았던 일이 전면전으로 번진 후에도 푸틴은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감이 없었겠습니까? 인구 통계와 러시아의 전통적 전쟁 태도 모두 푸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숫자들이 푸틴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약 4천만 명입니다. 러시아는 1억 4,300만 명이 넘습니다. 3배가 넘는 인구 수만으로도 푸틴과 측근들에게 충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잘해도 그 불균형이 러시아가 승리 공식의 핵심이라 여겼던 부분입니다. 인구 문제뿐 아니라 러시아식 전쟁 방식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푸틴은 목표 달성을 위해 그의 1억 4,300만 국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군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러시아식입니다. 2023년 10월 의 대화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희생은 러시아 문화 신화의 일부입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에게 군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한 피로 얼룩진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일부 군인들도 자부심이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쓰러졌지만 그들의 희생은 푸틴이 이루려 했던 일을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기여했습니다. 이 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4년 넘게 138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지금 문화적 규범과 러시아 전쟁을 이끌 인적 자원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모전은 완전히 뒤집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진정한 이점인 인력 우위도 사라졌습니다. 오해 마세요. 러시아엔 여전히 인구가 많습니다. 푸틴의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위해 싸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특히 러시아군 모집에서 한 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 푸틴이 결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월 14일 보도에서 CNN은 러시아의 인력 우위가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그 이유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러시아의 자원병 모집률을 지목했습니다. 잠시 러시아 민간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길을 걸을 때마다 러시아의 영웅이들하고 당신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 희생에 동참하라고 독려하는 광고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을 더하는 것은 단순히 선전이 머릿속에 주입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채찍 끝에 당신이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달콤한 당근을 매달아 놓습니다. 최대 8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계약 보너스. 이는 평균 러시아인이 1년에 버는 돈의 4배가 넘는 금액이 당신 눈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급여가 추가로 제공되고 러시아 군대는 심지어 수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 탕감까지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입대 서류에 이름만 쓰면 됩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전략은 러시아에서 잘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원해서 돈을 벌었고 그 결과 대규모 인력이 러시아 군대로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선전과 금전적 보상이 더 이상 잘 통하지 않습니다. 6월 10일 노바야 가제타는 러시아가 2026년 첫 3달 동안 7만 1,200명의 신규 계약병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는 또한 3년 만에 1분기 기준 최저치이며 2025년에 계약한 8만 9,600명의 계약병보다 무려 2만 명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새로운 인력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잔혹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때 불가피했던 일이 이제 끝이 없어 보이며 입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전쟁 승리를 위해 입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 위해 있대하며 크렘린이 아무리 돈을 줘도 드론이 들끓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공포를 피하려는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집 부족만으로 러시아의 인력 우위 약화를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7만 1,200명의 신병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선의 소모전에 밀어넣기엔 많은 병력입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 감소의 이면에는 러시아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인력 문제로 이어지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러시아가 대체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게 가치 있다고 여겨질 만한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싸우게 하는 방식은 이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인 살상기계가 되었을 때 이는 푸틴과 그의 야망에 있어 재앙이 됩니다. 7만 1,200명의 모집된 병사 수치를 잠시 다시 살펴봅시다. 이 수치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세 달 동안 러시아의 손실은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8만 9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문제가 보이죠. 2026년 1분기 동안 러시아의 부족 인원은 17,800명에 달하며 이는 월 평균 약 5,933명입니다. 다시 말해 2026년 1분기 동안 매달 러시아군은 전달보다 몇천 명씩 병력이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2분기에도 러시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4월에는 푸틴이 또다시 3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5월에도 3만 명의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수치를 합치면 6만 5천 명이 되는데 이는 2026년 1분기 러시아의 계약병사 모집 인원보다 겨우 6,200명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직 6월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러시아의 2분기 손실 규모는 약 10만 명에 달할 것이고 여전히 모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줄어들고 있는 인력 우위는 결국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빠진 공지에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유엔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안보위원회 부의장이자 푸틴의 대표적인 대변인 중 한 명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4월 30일 러시아의 신규 계약병 모집이 12만 7천 명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 달에 3만 명이 넘는 신병을 의미하며 러시아의 손실률을 간신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가 입수한 지역별 자료에 따르면 메드베데프의 수치와 실제 지역 자료 사이에는 10%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유엔 뉴스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러시아의 실제 모집 인원은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4월에 손실된 3만 5천 명의 병력을 2026년 1분기의 8만 9천 명의 사상자에 더하면 총 12만 4천 명이 됩니다. 이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2만 4천 명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러시아 및 유라시아 선임연구원인 나이젤 굴드 데이비스가 요약했습니다. 루블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그는 CNN에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는 병사들에게 돈을 주어 싸우게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고 그들이 진심으로 믿는 목표로 고무하거나 전국 동원령으로 강제로 싸우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 철학이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에 기반한다면 병사들에게 급여 외에 싸울 이유를 주지 않는 것은 결국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푸틴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동원령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을 이미 수년간 견뎌온 국민들에게 자신이 시작한 싸움을 강제로 떠넘기는 것이 러시아의 강인한 수호자라는 자신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더 절박한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자발적인 지원자를 모집할 수 없다면 감옥이나 주치자 수용소 그리고 해외에서라도 그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크렘린은 2026년에 최소 18,500명의 외국인을 러시아 군대로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 반달치 손실을 보충하는 수치이며 크렘린이 현재 가진 최선의 계획이 푸틴의 참담한 군사 전략으로 인해 4년 동안 자신의 나라가 해체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파격적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인력 우위 약화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푸틴의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인력 문제의 전장 영향과 별개로 러시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채널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굴드 데이비스는 러시아 군대의 모집 문제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전선에 보낼 사람을 찾는 것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가 일할 사람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노동 문제 관련 발언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4월 말쯤에 엘비라 나볼리나가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의 예비 노동력이 약 250만 명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조금 넘는 수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상자로 설명되며 수십만 명은 여전히 군 복무 중이거나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실업률이 낮다는 의미로 포장하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의 예비 노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로스스타트 통계청은 2026년 말까지 러시아의 노동력이 추가로 140만 명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일손이 부족한 노동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푸틴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방위산업마저도 점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산업은 사실상 최대 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산업이 성장하기 원하지만 내부 인력 부족과 푸틴의 전쟁을 지원하는 산업 외에도 최소한 다른 산업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 이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산업의 둔화 조짐은 2025년 10월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 타임즈는 2025년 9월에 금속 가공 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분야의 성장률은 2023년에 26.4%, 2024년에 31.6%였다고 그 매체는 전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러시아의 다른 운송장비 부문, 즉 탱크와 장갑차를 포함하는 분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부문은 전년 대비 성장했지만 9월 성장률은 6%로 전월 61.2%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후 러시아 방위산업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장들은 이미 24시간 가동 중이며 러시아가 공장을 더 지어 노동자를 그곳으로 보내고 우크라이나가 노릴 표적도 더 만들지 않는 한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방위산업에 투입할 노동자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성장 산업들조차도 노동력 위기로 인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 국내 위기에 내놓은 핵심 해법은 무엇일까요? 군대를 위해 내놓은 해법과 비슷합니다. 부상이나 사망으로 러시아 남성들이 채울 수 없는 일자리에 외국인을 더 많이 들여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과 200년 만의 최저 출산율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러시아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년까지 약 1,090만 명의 신규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확보 방안은 불확실합니다. 중앙아시아 옛 소련 국가들의 노동 이주가 도움은 되었지만 이 방법만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카네기 재단은 러시아가 노동력 위기 해결을 위해 인도와 아프리카 노동자 유치를 시도할 것이라 하지만 이런 이주 전략은 문제의 단기적 해결책일 뿐입니다. 러시아가 이주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일의 핵심인 국가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한 민족이라며 침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푸틴의 정책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 전쟁으로 인해 이미 가속화된 인구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강요한 희생으로 러시아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2026년에 답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오래든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월 12일 유나이티브24 미디어는 에스토니아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4년이 넘는 전투 끝에도 단 하나의 전략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통렬히 보여줍니다. 키이우는 함락되지 않았고 돈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이어가면서 러시아가 그 지역에서 거둔 성과조차도 기대만큼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이 전선 뒤 300km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수 지원이 마비되어 푸틴 병사들의 전진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추가 공격을 명령하는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인력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원과 보급 없이 싸우는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더 빨리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성과에 대해 말하자면 2026년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24는 러시아군이 4월과 5월에 정량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침공군이 해야 할 일과 정반대입니다.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해야 한다고요, 푸틴. 하지만 러시아는 훔친 영토를 잃고 있고 병사들은 푸틴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거라고 여겼던 병력 우위를 없앨 정도로 빠르게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큰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를 병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러시아 군대를 확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6월 13일 키이우 포스트는 푸틴이 러시아 군대의 정규 인원을 거의 10,000명 늘리는 새로운 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지난 4개월 동안 명령한 두 번째 인력 확충으로 러시아 군대의 전체 병력은 약 24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50만 명이 현역 군인입니다. 이제 1만 명을 병사는 엄청난 숫자로 들리진 않지만 2026년에 두 번째로 확장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푸틴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병력 충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상자를 내자 푸틴은 추가 병사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어디서 충원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푸틴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 줄곧 안고 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침공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강한 방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푸틴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우크라이나의 드론 활용으로 전쟁 양상이 바뀔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미 138만 명을 넘고도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을 전쟁에 희생시키는 것이 러시아 군대와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잠시라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아무런 대책 없이 위기로 이끌었고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인력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푸틴을 도울 사람이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자신들의 강점과 혁신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세가 꺾인 건 우크라이나 드론의 살상력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쑥달한 것은 생산만이 아닙니다. 단거리 FPV 드론, 장거리 타격 드론, 중거리 드론의 대규모 비축분을 확보하는 일도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러시아의 가장 큰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매달 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는 주된 원인은 바로 FPV 드론입니다. 중거리 드론이 러시아 후방을 파괴해 전방 병사들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드론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 곳의 석유시설과 군수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력 우위가 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가 그 시나리오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푸틴조차도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은신처에서 머리를 내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병력은 날아다니는 금속병기에 밀렸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기세를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인력 우위는 수백만 대에 달하는 드론 군대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푸틴에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비병사들은 돈에 넘어가 목숨을 잃게 돼 계약에 서명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러시아는 경제 문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정체된 방위 산업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푸틴이 할 수 있는 건 한계에 이른 군대 규모를 늘리라고 명령하는 것뿐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이점도 사라졌습니다. 푸틴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력 문제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손실은 역사적이며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약화된 군대를 이용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면서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봄 공세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여름 공세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크라이나에 의해 러시아가 몰락하는 과정을 다루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